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특정한 폴더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취합할 때 엑셀 파일을 취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엑셀 파일에 대한 취합, 똑같은 구조, 오케이. 자, 이걸로 끝나면 되게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애외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의문들을 가져볼 수 있겠죠. 파일의 구조는 똑같아. 그런데 파일의 순서가 틀릴 수 있어.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엑셀상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워쿼리가 아닌 말 그대로 저희 진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일의 구조가 똑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특정 영역에 대한 부분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셨으면 됐는데 이제 파일의 구조가 틀려버리면 각각의 열별로 복사하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해당되는 열에 맞는 쪽에다가 찾아가셔서 또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정말 노가다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일의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그 필드명이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그런 형태로 전체를 다 긁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취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요. 적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처리하거나 이런 그 작업들을 처리할 때 데이터가 적은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렇게 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BA를 통해서 뭔가 좀 이거를 자동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VBA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VBA로 그런 코딩을 짜고 로직을 짜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VBA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도전해 볼 가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VBA를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 제가 볼 때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뭐 도전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워쿼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떠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냐면 저희가 이런 경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순서가 변경된 경우예요. 두 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똑같은 구조였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 필드의 순서가 틀린 경우입니다. 순서가 틀린 경우도 될까? 보시면은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일자, 품명, 제품명이 나왔죠. 원가 판매가가 먼저 나왔었는데 제품명과 브랜드명이 지금 이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과연 될까? 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필드명 변경. 아까 제가 그때도 이제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모아님 도인데 두 번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매출일자, 원가, 판매가, 품명, 제조사. 제품명에 대한 부분이 품명으로 바뀌게 되거나 이름이 틀리게 되면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구조는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폴더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연결하시면 폴더의 위치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해당 지정된 폴더를 지정을 선택해 주시고 찾아보기에서 그래서 에제 파일에 저는 이 위치 확인하시고
확인해 주셔야 되죠. 자, 확인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물어보겠죠.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선택할 건지. 자, 이제는 저희가 첫 번째 결합에서 결합 및 로드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합 및 변환을 선택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결합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파워 쿼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파워 BI 데스크탑에 데이터로 결과를 툭 떨궈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제2차 가공의 어떤 역할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파워 쿼리가 실행된 상태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자, 그래서 결합을 하고 파워 쿼리를 변환을 해라. 파워 쿼리로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이제는 편집에 대한 권한이 바로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그 결과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파워 쿼리로 던져줍니다. 자, 첫 번째 파일에 시트 1을 선택하시면 이 첫 번째 파일에 시트 1이 기준이 돼서, 그렇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합치겠죠. 지금 현재는 2007년, 2008년 데이터가 있으니까 2002개, 2007년과 2008년의 데이터를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워 쿼리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결합 및 변환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했을 때는 결합 및 로드였죠. 그러니까 결합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그 결과를 파워 쿼리, 지금 현재 나 있는 이 데이터로 던져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합 및 편집을 선택하시게 되면 결합하고 그것을 다시 편집할 수 있는 파워 쿼리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파워 쿼리가 서브창에 떴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파워 쿼리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파워 쿼리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시게 됐죠. 그래서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 2008년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요거를 한번 해보기 전에 이제 매출 순서에 대한 순서가 변경된 파일을 복사를 해서 해당되는 폴더에다가 붙여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파일의 구조를 보시면 2007년, 2008년 그리고 순서가 변경된 2009년 매출이죠. 2007년과 2008년에 비교해서 필드명에 대한 구조가 튼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쿼리에서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다시 쿼리가 재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순식간에 적용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09년에 매출 순서 변경에 판매일, 원가, 판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구조가 다 똑같이 아주 무난하게 무리 없이 잘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하게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필드명이 틀렸을 때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보실게요. 자, 이제는 이 파일을 삭제를 하고요. 다시 상위 폴더에 있는 필드명 변경된 파일을 복사해서 다시 이 폴더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폴더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9년의 매출에 필드명이 변경된 파일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쿼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순서 변경된 거였는데 이제 필드명이 변경된 거니까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다 끝났죠. 필드명 변경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판매일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품명도 데이터가 안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데이터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똑같아도 순서가 달라도 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일은 판매일에다가 줄을 세우면 되고 원가는 원가에다가 줄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필드명이 틀리더라도 그 필드명이 해당되는 위치를 찾아간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필드명이 없으면
그 필드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찾아가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그 필드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필드의 순서가 틀렸을 때 데이터를 취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가장 큰 문제죠.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판매일, 그 다음에 판매 일자, 판매 수량, 제품명에 대한 부분에서 필드명이 틀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드명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줄을 세우기 때문에 필드명이 틀리면 당연히 그 데이터는 없는 걸로 간주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취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필드명의 이름이 틀리다는 것은 다행히도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그 테이블의 구조, 순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판매일인데 판매일만 일자로 바뀌거나 아니면 제품명에 대한 품명으로 바꾸거나 즉 순서는 똑같죠.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쿼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쿼리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가 어떠한 논리로 지금 말씀드린 머리글이 틀렸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정리해드리면 데이터를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드명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기 때문에 각각의 파일들의 필드 구조가 틀려도 순서가 틀려도 파워쿼리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온다. 그런데 필드명의 이름이 틀리면, 즉 글머리가 틀리면 그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질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지게 되면 지루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끊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필드명의 이름이 틀렸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